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 연휴이다. 5월은 푸른 신록의 계절이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정의 달이다. 황금 연휴에 영종도를 한 바퀴 도는 1박 2일 라이딩을 했다. 첫날은 인천 제1공항터미널역에서 무의도 광명항까지, 그리고 둘째 날은 무의도에서 청라역까지 약 76km이다. 옛날에는 무의도에 가려면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무의대교가 개통되어 차를 타고 언제든 편하게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섬이다. 섬의 모양이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무의도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한적한 자연 풍경 덕분에 당일치기 여행이나 드라이브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의도는 영화 실미도 촬영지로 유명하지만 한악의 해수욕장과 소무의도 둘레길, 그리고 호롱곡산과 국사봉 등 즐길만한 곳이 많다. 우리는 오전 9시에 광명항에 도착해 낚시배를 타고 광어 낚시를 하기로 했다. 5월에는 수심 깊은 곳에 살던 대광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올라오는 시기이다. 그래서 광어의 씨알이 아주 크다. 예로부터 무의도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데 특히 숭어와 광어, 그리고 우럭과 놀래미 같은 어종이 풍부하다. 오늘은 낚시 대상 어종은 대광어지만 우럭이나 놀래미도 매운탕을 끓이면 맛이 좋다. 무의도에는 국사봉과 호룡곡산이 있다. 산 정상은 230m 정도로 높지 않지만 서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유명한 뷰포인트이다. 호룡곡산은 해발 244m로 낮은 산이지만 해발 0에서 시작해야 하니 만만하게 볼 산은 아니다. 산세가 수려하여 서해의 알프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바다를 조망하며 산행을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등산객이 찾는 명소이다. 옛날에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무의도의 북쪽 끝 흑무리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국사봉을 거쳐 호롱곡산 정상까지 무의도를 남북으로 종주하는 코스가 대중적인 등반 코스이다. 호룡곡산에 오르려면 광명항에서 오르는 코스와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한악의 해수욕장 코스는 바다 위 데크길을 걷는 환상의 길을 거쳐 호룡곡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바다 바로 위를 걷는 재미와 산행을 오르는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무의도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오르고 있다. 정확한 경사도는 모르겠는데 10% 이상은 돼 보인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노면 상태도 나쁘고 굴곡이 심해 어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언덕을 오를 때는 허벅지에 불이 나고 입에서는 단내가 나지만 오르고 나면 해냈다는 성취감이 크다. 언덕을 오를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으면 어느새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급한 경사를 어필할 때 숨이 가빠지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불이 나는 고통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썸 라이딩의 특징은 언덕의 경사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도로 공사를 할 때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산을 깎아내는 토목 공사를 줄이기 때문이다. 지금 올라가는 이 길도 경사도를 낮추고 구분기를 곧게 펴는 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덕을 다 오르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언덕을 오르며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목적도 있지만 늦게 올라온 일행을 기다리는 기능도 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이게 희망가 이게? 이 이사님 실망하는 거. 언덕을 내려갈 때는 고생하며 올라온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짜릿한 속도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쾌감을 준다. 이것 또한 라이딩을 하는 이유가 아닐지. 오늘 라이딩의 목적지가 바로 코앞이다. 광명항은 무의도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아담하고 정겨운 항구이다. 어촌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우리가 묵을 바다마을 펜션에 도착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이다. 짧지만 강렬했던 라이딩이었다. 영종도 라이딩 둘째 날이 밝았다. 오늘 라이딩할 거리가 60km여서 조금 일찍 서둘러 출발했다. 오늘 코스는 영종도 북쪽 해안도로를 거쳐 영종도 세 번째 다리 청라대교를 건너 청라역까지 가는 코스이다. 어제는 일찍 라이딩을 마치고 광어 선상 낚시, 소무이도 트레킹, 그리고 저녁 때 과음으로 몸 상태가 영 꽝이다. 출발하자마자 긴 언덕을 오르려고 하니 걱정과 무서움이 앞섰다. 우리나라 지형이 70%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어필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 어필은 심폐기능과 근육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과 자세를 배우면 훨씬 적은 힘으로 편안하게 언덕을 오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어 변속이다. 어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경사도가 이미 급해진 후에 기어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체인에 강한 부하가 걸려 변속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페달이 무거워져 근육에 큰 무리가 간다. 무의도의 음식점은 많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데는 많지 않다. 마침 문을 연 식당이 있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무의도 토속 음식점이었다. 뜨끈한 해장국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다음 목적지는 인천공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공항 전망대이다. 앞서 와서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 안 간다 그랬는데 뭐 무의도를 알게 된 것은 영화 실미도를 보고 난 다음이다. 영화 실미도는 2003년 개봉하여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는 1968년 창설되었다가 1971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실미도 684부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철저히 버려져야 했던 청년들의 잔혹한 운명을 그리고 있다.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실미도 사건은
이 영화의 엄청난 흥행을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때마침 간조 시간이어서 끝없이 펼쳐진 서해안의 갯벌을 볼 수 있었다. 걷거나 자전거로 무의대교를 건너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길이 양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만 있기 때문이다. 길이 좁고路面 상태가 좋지 않아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건너는 것이 좋다. 우리 라이딩의 첫 번째 규칙은 안전이다. 무의대교는 영종도와 연결된 잠진도와 무의도를 잇는 연육교이다. 다리의 총 길이는 2km이고 왕복 2차로 폭 8에서 12m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약 5년 만인 2020년 5월에 개통했다. 무의대교를 건너 본격적인 영종도 라이딩을 시작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영종도, 무의도, 신도 등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길 조성 계획으로 영종도는 자전거로 여행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인천의 해안, 도심, 도서 지역을 자전거로 연결하는 대규모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총연장 130km로 만들어진다. 청라대교, 무의대교, 신도대교를 잇는 서해권 순환 자전거길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마시안 해변은 고운 백서장과 넓은 갯벌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매력적인 해변이다. 설물대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잿빛 갯벌과 모래사장이 같이 드러나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갯벌 체험장에서 조개잡이나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갯벌 마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해질 무렵 수평선 너머로 지는 태양과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인천공항 전망대는 영종도 오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여 인천 국제공항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망 장소이다. 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그리고 끊임없이 이착륙하는 각종 항공사의 비행기들을 탁 트인 시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 내부의 통창 앞이나 야외 데크에 서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그리고 넓게 펼쳐진 활주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음 목적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핸들을 돌렸다. 갑자기 댕댕이가 뛰어나왔다. 낯선 사람들 때문에 댕댕이가 화가 단단히 났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분서주 함께 페달을 밟으며 우정을 다져온 우리는 함께 흘린 땀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년을 같이 타다 보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페달 속도만 보고 서로의 컨디션을 알 정도이다. 회사에서는 매일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느라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업무를 봤지만 자전거 안장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길 위의 동반자이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사대강을 종주하고 동해안의 거친 바람을 뚫었으며 제주의 푸른 바다를 품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땅은 우리의 자전거 바퀴 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 것 같다.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해수욕장이다. 해변을 따라 조개구이, 칼국수, 신선한 회를 파는 식당들과 전망 좋은 카페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풍부한 여행지이다.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진 백사장은 바다의 운치를 느낄 수 있고 해안 특유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어 낙조 명소로도 유명하다. 모닝커피를 마시려고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들어갔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루프탑에서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며 기분 좋은 휴식을 즐겼다. 라이딩을 하는 중간에 이쁜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하는 것도 자전거 라이딩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자전거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지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방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자전거를 타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왕산해수욕장은 탁 트인 서해 바다와 조용한 해변이 매력적인 휴양지이다. 우렁리 해수욕장에 비해 상가나 식당이 적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유원지이다. 오래전 왕산해수욕장에 처음 왔을 때 위락시설이라곤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해변이었다. 세월이 지나 영종도의 다리가 놓이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지니 조금씩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제 속도를 높일 시간이다. 이 길은 인천공항을 조성하면서 만든 북쪽 방조제길로 삽목선착장까지 평탄하게 놓인 8km 직선 길이다. 끝없이 뻗은 인천공항 북쪽 도로. 오직 바람 소리와 체인 도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한 이곳에서 바람을 가르는 질주 본능이 깨어난다. 6대의 자전거는 일자로 쭉 뻗은 직선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스피드를 만끽했다. 하늘에는 거대한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삽목선착장은 신도, 시도, 모도 및 장봉도로 가는 배편이 운항하는 영종도의 주요 관문이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신도까지는 약 10분, 장봉도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졸리 쫓아왔네. 왜 이렇게 달려? 겨우 쫓아왔네. 올 7월 중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하면 삽목선착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영종도와 육류도 사이에 방조제가 건설되자 연안부두에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사이를 연결하는 배편 운항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물자 운송을 위하여 삽목선착장을 만들었다. 선착장의 이름은 삽목도에서 따왔다. 그동안 삽목선착장은 신시모도와 장봉도 주민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길목이었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문이었다. 섬 속의 섬, 신시모도는 이제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의 개통으로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다. 배 시간표나 기상 악화에 얽매이지 않고 24시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은 관광, 정주 여건, 지역 경제 측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종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문화센터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와 체육을 포함한 종합복지시설이다. 영종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과 교양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곳이다. 자전거 라이딩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쓰는 유산소 운동을 넘어 인체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운동이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을 끌어올리고 다리 근육이 유기적으로 성장하여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킨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 세계 평화의 숲은 영종국제도시 운서동에 조성된 도심 속 생태공원이자 아름다운 숲길이다. 이곳은 시민들과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나무를 심고 가꾼 참여형 숲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봄이 되면 유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 벚꽃이 터널을 이루어 장관을 이룬다. 숲 내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정원과 함께 안골 유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인근 해안가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나 도보로 영종도의 자연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근처에 백년산이 있어 산책과 산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영종도는 3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갯벌을 메워 간척 사업을 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만들어 세계적 공항 도시로 상점 몇 개를 이룬 대한민국 현대 도시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김포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에 영종도, 육류도, 삼목도, 신불도 4개 섬 사이 갯벌과 바다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대공사를 진행했다. 간척지 위에 동부가 허브를 목표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며 영종도는 단순한 섬에서 대한민국 관문으로 부상했다. 영종하늘도시, 운서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공항 종사자 및 관련 산업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상업 인프라가 갖춰졌으며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며 단순한 위성도시가 아닌 교통, 문화, 레저, 관광의 복합 도시로 성장했다. 공항 인근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첨단 항공정비단지가 들어서며 산업적 기반도 튼튼한 도시가 되었다. 인구도 공항 개항과 신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 바다와 갯벌이었던 섬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이자 글로벌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해양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전통찻집에 들려 한방차를 마셨다. 분위기도 좋고 전통차도 훌륭한 럭셔리한 찻집이었다. 미단시티는 영종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대규모 복합 리조트 및 외국인 친화형 복합 도시로 설계된 계획도시이다. 원래는 복합 리조트와 카지노, 고급 주거단지를 아우르는 화려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 사업이었던 리조트 건설이 지분 변경, 자금난, 공사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공정률 25% 수준에서 멈춘 채 수년째 표류 중에 있다. 건설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상태의 초고층 건물이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영종도 동쪽 해안도로를 달렸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만 하면 동쪽 해안도로는 완공이 된다. 이 도로는 청라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까지 조성되어 있다. 도로가 완공되면 영종도를 일주하는 자전거 길이 완성이 된다. 영종대교는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영종도의 첫 다리이다. 199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11월 21일에 완공되었으며 총 길이 4,420m에 규랭 너비 41m로 상부 6차선과 하부 2차선의 2층 구조로 된 다리이다. 철도도로 병용 규랭으로 규랭 아래로 10,000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다. 영종대교가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가 놓여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드디어 청라하늘대교에 들어섰다. 청라하늘대교는 총 4.67km, 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량이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널 수 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 위에서 우리는 마치 하늘을 달리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이 거대한 다리처럼 지난 5년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직장 동료로 만나 이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길동무가 된 우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가끔 가지 않은 길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만약 그때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많은 길들. 돌이켜보면 풍요롭진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었던 시간들. 가지 않은 길은 신비롭고 궁금한 풍경으로 남지만 그래도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지켜낸 소중한 일상과 인연들이 더 간절하다.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왔다. 신곡천 자전거 길을 따라 달렸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직화구이 전문 식당에 들어갔다. 라이딩을 오랜 시간 했더니 갈증도 심하고 배도 많이 고팠다. 그 때문인지 음식도 맛이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청라역으로 향했다. 즐거웠던 영종도 1박 2일 라이딩을 마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무의도의 마지막 언덕, 광업의 낚시, 소무에도 트레킹, 호룡곡산 산행,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흐른다. 먼 훗날 우리는 영종도의 추억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추억은 아름답다.